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월요일장부터 오후장 국내 증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뉴욕 네. 증시도 한산한 모습을 보인 영향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이 부재합니다. 이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정말 이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또 그 섹터 그쪽만 올라오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데 몇 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당분간 뭐 이런 시장이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온기가 저는 12월 달에 또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이을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서 좀 그 어떤 그런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또 그냥 서둘러서 뭐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다가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속에서 네. 최현덕 코치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시장 전략,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가는 놈만 간다. 네. 뭐 이런 건데 똑같은 지금 그 로봇 업종인데요. 두산 로봇만 급등하고 있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2차 전지 업종에서도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던 섹터가 빠졌다 보니까는 다른 건 죽어도 못 가는데 에코프로 머티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몇 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좀 쏠리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도 좀 부재하고요. 그렇다고 또 하락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 섹터 또 그 안에서 대장점이 올라간다 좀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오늘 그 온디바이스 AI 좀 많이 또 아마 장중 내내 나왔을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GPU와 HBM 다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AI 섹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디바이스 AI도 결국에는 지금 IP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 또 DSP 기업들 올라갑니다만은 결국 작게 만들어서 또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결국엔 또 이제 이 첨단 패키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사실 HBM 장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빠지는 것 대비해서 강보합 정도로 아주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산타렐레 주인공은 AI와 관련된 반도체, 뭐 장비, 부품, 팹리스, IP 이런 쪽 될 거니까는 그쪽에서 기회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AI 의료기기라든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로봇만 올라가는데 네. 두산 로봇이 뭐 실적이 혼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온기도 분명히 결국 이 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소수의 종목에만 몰리면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치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텔레치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칩스를 제가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NPU 팹리스, 그러니까 자동 그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칩셋 미디어가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로 그 급등하고 있죠. 칩셋 미디어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칩셋 미디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NPU, 그러니까 NPU IP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IP를 갖고 설계하는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그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막 세배 내며 갔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HBM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세배 내며 갔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또는 산타렐리에는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거의 이제 어떤 그 HBM 만드는 종목급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시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보점 넘어간다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원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좀 그 기회가 안 돼가지고 높은 부근에서도 여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지금 3일 뒤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NPU IP를 갖고 있지만 네. 메모리 IP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NPU가 메모리랑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모리 IP와 이 NPU IP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 오픈 엣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 어떤 AI 시대에 있어서 NPU 시대가 올 때는 오픈 엣지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목표가 23,000을 넘었습니다만은 네.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관 좀 보자.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에이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설계 어떤 DSP 기업으로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이제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가온 칩스보다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인지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가온 칩스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상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주 반도체를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나서 꽤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역시나 저전력 반도체로서 온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방송 보시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바닥에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산타랠리를 만들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역시나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오늘 종목 두 종목도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현덕 코치님이 소개해 주셨던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주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은 무엇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온 디바이스 AI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3파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세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퀄컴하고 미디어텍, 여기에 삼성까지 추가된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총체적으로는 어떤 AI를 이제 이 가전에 실는 거지만은 가장 먼저 나올 게 갤럭시에 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실을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누가 먼저 내놓을 거냐라는 건데, 지금 스마트폰 AP를 이제 1등, 2등이 퀄컴하고 미디어텍이거든요. 네. 근데 퀄컴과 미디어텍도 지금 내놓고 신제품 내놓고 삼성까지 이제 신제품 내놨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에 내가 1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 1등, 2등 다투는 이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이제 이 신제품을 따라 내놓다 보니까는 시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온 디바이스 AI 신화가 개막하고 있다. 인제 개막이니까 네. 지금 온 디바이스 AI로요, 한 40~50% 올라온 종목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올 종목이 더 있다는 얘기고, 사실 HBM 관련주 막 3배, 4배씩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상반기 같은 경우에 AI 플랫폼 기업들 다 3배, 4배 갔습니다. 인제 시작이니까는 온 디바이스 AI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NPU를 생산하는 기업들, NPU 때문에 IP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또 팹리스 이런 종목들 가는 건데, 결국 NPU 같은 경우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GPU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잖아요. 우리 메모리는 HBM도 마찬가지고 또 규격대로 대량 생산하는 건데, NP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이다 보니까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테스트 소켓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온 디바이스 AI로 갔을 때 이 다품종 대량 생산과 관련 있는 그런 준비해놓은 그 기업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의 생성형 AI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수혜주를 미리 담아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소켓 관련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잘 나와가지고요,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를 갔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뭐 그 관련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왔고, 이 버닌 테스트 소켓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버닌 테스트가 이제 어떤 그 최악의 환경을 가정해 놓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오는 NPU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놓은 그런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좀 구조가 일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변화되는 건데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품번의 이제 이 IC 소켓을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그 HBM이라든가 NPU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 소켓 준비를 잘 해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일 메모리 소켓, 그다음에 모듈 메모리 소켓까지 다 준비해 놓은 기업이 또 마이크로 컨텍솔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 198억, 영업이 53억 나오면서 서프라이 나왔는데, 이 버닌 소켓에서도 잘 나왔지만은 실제로 자회사 이 MSL 러버 소켓이 커지면서
러버 소켓으로 큰 기업이 ISC 또 TF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켓 시장에서는 지금 러버 소켓과 지금 버닝 소켓까지 같이 하고 있다. 그쪽에서 지금 매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은 4분기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텍솔도 소켓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이제 반영 안 했던 건데 이때 실적이 이제 뭐 너무나 놀랍게 나왔던 거죠. 상한가 들어갔고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건데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조정 거치고,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지만 짧은 조정이죠.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컨텐솔 같은 경우도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수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마이크로 컨텍솔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태권브이 만들었나? 네. 태권브이 갑자기 뜬금없네요. 이 두산 로봇 이야기인데 혹시 태권브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혹시 못 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권브이 조종사가 꿈이었던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뭐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태권브이 알 겁니다. 근데 두산 로봇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쨌든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브이 로봇을 만들자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 급등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얼마나 대단하게 올라가냐라는 건데 그럼 두산 로보티스가 왜 올라가는 거를 보고 또 그와 관련된 정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산 로보티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외형 성장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또 확고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 성장 전략이 좀 유효하게 나오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수익권은 올라갈 것이고 이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이다. 사실 로봇 기업이 투자도 많이 했는데 손익분기점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산로봇도 그렇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이제 뒷배경이 있다 보니까는 내년도에는 이제 그 흑자 전환되면서 손익분기점 올 거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두산이나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나 했더니 제품 라인업이 지금 4개에서 13개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품이 4가지 있었는데 작년 기준 13개로 3배가 커진 거고요. 이거를 연평균으로 보면은 46%의 어떤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30% 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될 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매출 성장률이 46%씩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제 숫자로 찍힌 거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 봤을 때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2026년, 2년 뒤부터는 지금 13개가 17개로 확대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냥 뭐 잘 될 거 이런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게 두산 로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 능력도 이제 작년 2,200대에서 향후 3배 이상 키울 거라는 이야기인데 판매 채널도 89개에서 2년 뒤에 219개로 거의 뭐 이제 한 3배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산 능력이라든가 판매 채널 봤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큰 폭의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두산 로보티스만의 일이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로봇주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11월 들어서 주가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혜주 담아봐야겠죠.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동 준비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업체고 또 포스크와의 협업이 있잖아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봇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과 협동 로봇이 만나서 이제 어떤 그 공장 자체가 자동화되는 건데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3단계 국가 시험을 지난달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동차는 아직까지 3단계가 안 되지만 농기계는 지금 대동이 3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에 3단계 기술이 탑재된 트랙터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포스코하고 로봇 MOU를 솔루션 체결했는데 포스코가 이제 이 철강 회사다 보니까는 그 작업 환경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낙강을 수거한다라든가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런 로봇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포스코 관련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자율 로봇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로보틱스 실증 결과 보고에서도 어떤 운반하거나 어떤 일정 작업자와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대동도 자율주행 로봇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동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많은 로봇 종목들이요 아직 바닥에 있는데 대동 먼저 또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 다음이 대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대동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치님이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지난주에서 그 유튜브에서 최현덕을 검색해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영상을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거든요. 오늘도 자세히 풀어드릴 거고 아직 못 간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 바닥에 있는 게 딱 하나 있으니까요. 그거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